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국제강입니다. 일단 이번에 동국제강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되고 있었었고, 이제 실적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권에 둘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아무리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도 지금의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고평가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한 1,485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대략 한 1,390억 정도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실적이 1,485억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1,393억 원이 나오면서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한 6,600억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3분기부터 이런 건설 쪽에 대한 업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냈다는 것은 동국제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쪽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후판입니다. 후판은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에 쓰이는 그런 철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선업황에 대한 슈퍼 사이클을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에 대한 사이클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동국제강은 후판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후판이 가장 이제 매출 비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철강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이 매우 빠르게 좀 급감을 하면서 동시에 뭐 건설이라던가 혹은 동국제강의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컬러 강판을 통해서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욱더 커졌던 것이고, 이제는 다시금 전통 강자였던 후판 쪽에서 실적에 좋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6,644억 원에서 시가총액이 대략 1조 1,000억이기 때문에 PR이 2가 안 돼요. PR이 2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대략 3.5%가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강이 하고 있는 산업 혹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다시금 올라올 수 있다면 지금의 주가는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매력적인 주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3분기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이유는 일단 대체적으로 3분기와 그리고 4분기는 비수기예요, 비수기. 특히 올해 4분기는 전통적으로 4분기는 이제 3분기보다 조금 더 비수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이제 건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올해 4분기의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에 대한 그런 전망은 3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판에 대한 성장성이 꽤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국제강에서 밀고 있는 뭐 열연 제품, 냉연 제품에서 이제 컬러 강판에 대한 그런 시장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탑급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를 기대해보면 합니다. 물론 컬러 강판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 가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전 팔리나? 냉장고 팔리나? 뭐 TV 팔리나? 공기청정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팔리나 하면은 딱히 안 팔리죠.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사이클을 사실 안 좋게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컬러 강판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자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 혹은 아파트라던가 건물들을 보면 이제 벽돌집이 아니죠. 옛날에는 뭐 빨간 색깔 벽돌이었고요. 비교적 최근까지는 회색깔 벽돌이었다면은 이제는 건물의 디자인도 상당히 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디자인 뭐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뭐 버거킹이라던가 스타벅스 이런 브랜드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빌라라던가 혹은 꼬마 빌딩 이런 것들도 최근에 지어지는 것들을 보면 칼라 강판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회색깔 칼라 강판이라던가 혹은 뭐 빨간 색깔 칼라 강판, 노란 색깔 이런 식의 각자의 트렌드라던가 각자의 이런 시그니처에 맞게 색을 다르게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벽돌이 아닙니다. 네, 보통 대부분이 철근 제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가전 산업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봤을 때는
경우에는 꽤나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이 있다. 특히 이런 신용 등급도 BBB 플러스로 이제 트리플 B 플러스로 이제 상향이 되었죠. 사실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좀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략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50%를 상회했던 부채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100%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법인에 대한 매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부채 비율을 혹은 재무제표를 더욱더 건전하게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최강 기업치고는 혹은 시크릿컬 기업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인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표적으로 후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판이라던가 혹은 봉영광이라고 한다면 건설을 할 때 이제 주택이라던가 아파트라던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길게 뻗은 그런 철강 제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간판, 제가 말씀드렸던 컬러 강판이 이쪽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까지는 이제 후판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면은 다시금 동국제강의 원래 산업대로 후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고, 특히나 컬러 강판 쪽에서 동국제강이 가장 이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실제로 철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ROE가 20이 넘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뛰어나다 혹은 산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최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의 시가총액은 꽤나 매력적일 수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전기로의 대표 기업이에요. 최강 기업인데 전기를 통해서 사실 고로와 전기로를 나눌 수 있는데 고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철강석을 녹여서 이제 철근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전기로는 고철 철 스크랩을 통해서 만드는 것인데 환경 오염이 전기로가 훨씬 더 적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친환경 열풍과 함께 혹은 친환경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서 다른 철강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도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후판에 대한 가동률이 60%에 불과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80% 이상, 80% 이상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이고, 당연히 조선업이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후판을 제공하고 있는 동국제라던가 포스코의 후판 산업들도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장기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철근 제품에 대한 그런 수출도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도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때에는 저는 철강에 대한 시황이 앞으로도 장기간 꽤나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건설에 대한 혹은 주택 사이클에 대한 영향이 작지 않은 부분은 맞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공급은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과 약간 별개로 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급에 따라서는 철강 제품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도 여전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3기 신도시가 다 지어질 때까지는 꽤나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점차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대한민국, 유럽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3분기, 4분기에는 영업 실적이 이제 반토막이 나면서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토막 이상 났죠. 이미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로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지금의 주가는 PR이 2가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만약 여기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내년 혹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경우에는 주가는 항상 기업의 펀더멘털을 선반영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제강에 대한 분석이었고 철강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동안 광고는 붙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훨씬 더 제 분석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광고는 따로 붙이지는 시간을 빼앗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영상에 대한 광고는 따로 붙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철강 시황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동국제강의 중국과 브라질 지분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신용 등급도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동국제강에서 하고 있는 밀고 있는 현재 컬러 강판에 대한 경쟁력이 전 세계 탑급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봤을 때에는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부분, 무엇보다 후판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 알림 설정도 돈이 됩니다. 필